자, 시사건건 오늘 5번째 이야기. 아니, 내가 다녔던 대학이 없어진다고? 입니다. 자, 지금 명지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나? 거기다가 명지대면 되게 유명한 대학교인데 지성 파기당했고. 네. 그렇죠. 아니, 이 명지대가 없어질 수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명지대 건부터 사실 관심을 가졌던 사안일 수는 있으나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끊으면서 사라지고 있는 대학교 숫자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대학교 일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학령 인구가 주는 것도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원이 얼마쯤 되냐면은 4년제가 한 30만 명쯤 되고요. 전문대가 15만 명쯤 돼요. 그럼 대학 정원이 45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치는 사람들이 한 50만, 55만이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능 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만 돼도 45만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40만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35만입니다. 그럼 정원이 10만 명이 남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대학 진학률도 100%가 아니에요. 요즘에 대학 진학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꼭 대학 안 가도 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성비가 쓰레기거든요. 아, 가성비 진짜 질이죠, 정말. 가성비가 쓰레기예요. 대한민국 인류대를 제외하고는 등록금도 그렇게 비싼데 나와봐야 뭐합니까? 어디 대학 나왔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대학을 몇 천만 원씩 꼬라박으면서 그걸 다녀야 되냐는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거의 로스트아크 패키지 수준이에요. 가성비가. 성능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자기 인생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말. 시간 낭비죠. 돈 낭비,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처음에 실제로 대학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다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가 없어졌냐면 서남대 의대가 없어졌어요. 의대가. 의대도 없어져요, 지금. 의대가 없어져서. 근데 의대는 정원이 없어지면 그 정원을 먹으려고 모든 학교들이 달려들 거잖아요. 그래서 서남대 의대는 어디론가는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없어지는 대학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즘에 교육부에서 뭘 하냐면은 대학들 평가를 정말 빡세게 합니다. 네. 대학들 평가를 정말 빡세게 해서 대학 평가 중에 뭐 재정 자립도나 학생 수준, 그다음에 연구 퀄리티를 평가해서 안 되면 대출을 막아요. 학자금 대출을 막아요. 학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정말 부동산 규제랑 비슷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면 그 학생들이 돈을 안 낼 거잖아요. 그럼 그 학교 가지 마라.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방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점점 없어질 거다. 서울에서 먼 순서대로 학교가 없어질 거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대학까지 파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들으면 이런 대학도 있었어. 이런 대학 너무 많은데 그런 대학들이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폐교가 이미 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약간 유튜버들이 체험해보면 약간 뭐 흉가 체험처럼 정말 그런 대학들 보면 앞에 그 논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애들이 다니면서 그 앞에 조금 나오면 뭐 당구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렇게 그런 대학생들이 먹여 살리는 이런 동네. 이런데 거기에 딱 폐교가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지는 엄청 싼 데다가 그냥 산에다 그냥 지어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건물도 그냥 좋진 않은데 크게는 지어놓은 거죠. 거기가 막 다 유리창 깨지고 막 이렇게 정말 돼 있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렇죠. 그런 데들이 좀 늘고 야, 거기서 암네시아 하면 진짜 죽겠는데 진짜. 어우. 그런 게 늘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 논리였던 게 사실 수요랑 공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안 좋은 대학이라도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는 그 얘기들이 이제 파다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인구도 줄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률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보면은 굳이 뭐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 진짜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나 어디 다닌다고 얘기할 정도 아니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차라리 좀 더 일찍 사회 진출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도 진짜 많이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4년제 졸업과 고졸 2년제가 페이가 좀 달랐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면서 그걸 굳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저임금이랑 연결이 되는군요. 그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전에 최저임금이 워낙 낮을 때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그래도 요 정도 요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들인 돈이 있고 배운 게 있을 거니까 고졸은 좀 더 싸게. 근데 지금은 제일 싸게 해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인류대에 있는 인류대 출신들은 더 대기업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애를 가버리고 나머지 이제 일자리 다 중소기업들인데 네. 중소기업들은 4년제 나왔다고 더 주고 고졸 나왔다고 덜 주고 이럴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최저임금 맞추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문제는 4년제 대학을 나와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똘똘한 고졸만 못한 애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게임 방송을 하면서 많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대학을 가야 되나요? 그럼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나온 대학을 물어봤을 때 3초 이상 머뭇거리면 거기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거다. 어우, 명확하게. 저 어디 다닙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다녀도 된다. 근데 너 어느 대학 다니니? 라고 했을 때 3초 이상 내가 머뭇거린다. 그러면 그 대학 다니는 게 시간 낭비와 돈 낭비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득력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방대 다녀도 내가 그 학교에 애정이 있고 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고 거기서 배운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건 그 학교에 들어간 것도 쪽팔린데 쪽팔리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 학교가 쪽팔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가 쪽팔린 애들끼리 모여서 술만 마셔요. 그러니까 인생 낭비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모님은 등골 빠지고. 그래서 기안84 웹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처절하게.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건데, 근데 이게 마냥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 소멸 현상이랑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요. 근데 망하는 게 지방대부터 망하잖아요. 인서울 학교는 절대 안 망하잖아요.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지방대가 망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결국 부와 인구 이동이 다 서울로 다 집중되는 거,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방대생 한 명이 월 100만 원 정도 쓴대요. 지역경제에. 네. 지역경제. 그러면 10,000명짜리 대학교면 월 100억이에요. 지역경제에. 그리고 1년이면 월 1,000억짜리 경쟁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효과가 큰 건데, 그렇게 지방대 없어져 버리면 그 옆에 있는 상점에서 자영업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갈 거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하나가 지방대에 그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대학만 보고 원룸. 네.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네. 때문에 생긴 상권인데 네. 그 상권들은 방학 때는 그냥 돌아요. 그러니까 뭐 계절 학기나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방학 때는 그냥 본인들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학기 시작하면 또 이제 흥청망청 애들이 쓰니까 애들은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딱 없어지는 게 몇 년 전부터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정부에서 딱 끊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를 내놔도 빠지지가 않아요.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여기는 이제 폐허가 이렇게 뻔한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 대학 경쟁력 평가 같은 거를 요즘 굉장히 엄청 빡세게 하죠. 빡세게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연세대학교도 요즘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원주에 있는 네. 그 캠퍼스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그 정원을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원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타격이 큰 게 그러니까 연 매출 자체가 확 오히려 직결되는 네. 거죠. 돈하고 확 직결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타격이 이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 연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많은 수많은 그 대학교들이 특히 뭐 제가 있는 청주에서도 몇몇 대학교들은 진짜 막 엄청나게 낮은 등급을 받아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자금 대출 막히죠. 네. 정원 줄어들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 준비해라. 문 닫을 준비해라라는 얘기랑 전 다를 그렇죠. 바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막을 수가 없는 게 대학교가 유지를 하려면 대학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 사람이 갈 사람이 진짜 그렇죠.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수요가 네. 없어지니까 공급자는 많고 네. 공급자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될 정도로 이제 돈을 이제
등록금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원이 줄어도 네. 등록금을 올려 소수로 그 금액을 충당하면 되니까. 뭐 그런 만큼 더 고퀄리티의 뭐 교육을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등록금도 사실상 올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등록금 네. 올리는 거의 거 뭐- 굉장히 네, 강력하게 그렇죠. 교육부에서 네. 막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간 거 대비해서 등록금이 한 10여 년간 거의 거의 오르지 오르지 않았죠.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학교 안쪽에서 보면은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도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임금이 고정이에요. 거의 한 10년간. 그리고 대학교 돈 많이 벌지 않냐, 뭐 니네 학교 돈 많이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또 쓰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기부를 할 때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이제 기부를 그렇죠. 하는 예.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시드머니로 놓고 이자로 써서 장학금을 근데 주세요라고 이제. 그것도 연대 정도 돼서 기부금 들어오는 학교 이야기예요. 들어온 네. 학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학교를 좀 실드를 쳐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학교 편을 들면 어떡해. 아니 편을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학교 편을 좀 들 수도 있지. 왜 그걸 우리 애를 기를 주기 그러세요? 저는 아직 고용이 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지금 내가 이 말 할 때니 내가 학교 실드를 쳐야 되는. 그렇죠. 내가 완전 말 잘못했네. 지금 아직 고용 안정이 확실하게 안 되신 분인데. 근데 저는 테니어 트랙이라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네.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근데 저는 비정규라서 저야말로 실드를 진짜 쳐야 되는구나. 네, 저의 입장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많이들 이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그 고민들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라고 해야겠죠. 뭐 교육 과정에서 네. 그 이해찬 세대라고 네. 한다면 하나만 잘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막상 저희가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됐을 때는 하나만 잘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하나만 잘하는 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 지금은 워낙에 다양화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잘하면 굶어 죽진 않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학 교육이라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이젠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네.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아우. 저는 중국 철학을 전공.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아유. 진짜 재밌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자체가. 종합대학이 재밌어요. 4년이 얼마나 꿀인데요. 꿀 같은 시간. 근데 거기서 했던 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머리 빠지면 끝인데. 표준 풍성하면 뭐. 자 표준어 기준이 뭡니까? 교양 있는 그렇죠. 현대 서울말. 그렇죠. 그렇죠. 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다는 건 그냥. 그러니까 전공 안 듣고 교양만 들은 거예요. 근데 철학은 전공이 교양이거든요. 그쵸. 그러네. 전공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전공이 그냥 교양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철학, 한국 철학, 태계의 이야기, 태계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때 중국인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어려운 한국 철학이 진짜 심오한 형 이상학을 네. 얘기하거든요. 정말. 예.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유교가 너무 오래 갔어. 너무 네. 고인물이야. 너무 그 고인물. 형은 무슨 형이야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중국인들은 상상도 안 했던 걸 고민을 합니다. 우주의 이 삼라만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때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가 사실 먹고 사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너무 슬프지 않냐?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럼 우리가 책은 왜 읽으며? 책도 꼭 내 기술이 되는 것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설은 하루키 소설 우리가 왜 읽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만 읽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루키 읽으면서 야한 장면도 보고 해야지. 야하니까 읽으면서 보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 사람이 살아가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대학 교육이 이 돈 버는 기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의 교육 이렇게만 이제 가는 거가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전 학교 교원이잖아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현대 사회는 그 정도로 나이브하게 살면 나갑니다. 아 정말 망해요. 정말 망해서 저는 우리 과는 없어지려나? 아직 있나? 의대 수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냥 의대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봐면 그저 그런 의사가 돼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간다고 해요. 학교에서 지금 학교 커리큘럼에서 못 다뤄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코딩, 그다음에 뭐 융합에서 일하는 거 그런 것들 배울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현대 대학에서도 그걸 다 못 다룬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학이 교육기관이라고 존재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교양 가르쳐줄 수 있죠. 그런데 교양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이 정말 밖에 나가서 글로벌 세계에서 경쟁을 해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전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빡빡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포장하는 것들은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촬영 기술, 편집 기술 이것만으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술만 교육으로만 되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대학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류 대학들이 기술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도 충분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류 대학이다라는 그런 거라는데 우리나라는 인류 대학들이 너무 지금 기술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과에 계신 분들의 주로. 근데 저는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뭐 촬영 기술도 있고 편집 기술도 필요하고 지금 뭐 방송 장비를 다루는 기술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기술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기술로만 넘어가면. 그럼 문화라는 게 그 문화의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사실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넘어오는 항상 그 이야기의 구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쌓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는 꼭 대학에서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그게 문화죠. 문화적인 기반으로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특히 몇몇 대학 예전에 미국 대학들이 20세기, 21세기가 들어가면서 그런 시도를 했어요. 인문학과 융합, 그 다음에 뭐 저스티스 그러면서 큰 강의실에서 서로 토론하는 수업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다시는 빡센 기술 수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요즘에 특히 뭐 대부분의 뭐 MIT나 아니면 뭐 올슨공대나 그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예 1학년부터 기업이랑 일을 해요. 1학년부터 기업 과제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이과 쪽은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방송 스태프들, 제작팀들, 조연출, 뭐 PD, AD를 뽑을 때 뭐 편집 기술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뽑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배운 걸로는 어차피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기술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뽑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얼마나 빨리 습득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저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처음부터 막 이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처음부터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이거 4년제 이거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다시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무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학원 같은 데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뭘 배웠다는 걸까?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일하면서 한 달만 하면 그 6개월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무를 하면서. 당장 급할 때 배우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뭐 위에서 깨져가면서 실수하면서 한 번 실수해서 깨지면은 안 까먹거든요. 뭐 그러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게 되니까 그게 이제 대학에서도 기업과 아예 연계한 것 산학 협력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학하고 그냥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직접 가르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기술이나 그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들도 양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탑에서 그 커팅 엣지에서 네. 완전히 되는 거는 정말 소수의 그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쪽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가가지고 배우는 기술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네. 추세라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코딩만 해도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언어들이 어렵다 하지만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이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아, 예전에 하드 코딩 하던 거에 비하면 네. 별거 아니죠. 예. 그런 쓰는 것도 못 하니까 그냥 아예 블록 형식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하게 정말 쉽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언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이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기업에 막상 들어가면은 기업에는 막상 그 애매한 그런 거를 이제 쓸 게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다고 버전 생각을 업데이트가 해요. 안 돼 있는 거죠. 네. 새 버전을 써야 되는데 옛날 네. 버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연구를 하는 게 그 산학 그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업데이트를 좀 더 이제 네. 빨리빨리 해서 네. 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익히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더 갑이 됐잖아요. 그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적고 이제 회사가 뽑는 사람이 많은데 그 뽑을 그 사람이 몇 없을 때, 좋은 그때는, 인재를 네. 누가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전인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그릇이 큰 사람을 뽑아서 어차피 와가지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도 이제 빨리 뽑아서 당장 쓰고 빨리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도 대학에서 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맞죠. 네. 참 이 대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인구 구조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등록금을 올렸다. 좋은 대학이 아닌데. 네. 근데 그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날림 교육 그 과정을 가지고 네. 외국인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위장 취업 여기다가 학교에 적을 두고 여기에 돈을 내고 밖에서 일을 하는. 요즘 지방대 중에 이런 장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많다 대학 그러더라고요. 등록되면 비자가 편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완전 장사 마인드죠. 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서 뭘 배우겠어요. 비싼 돈 내고 대학에서 이런 대접 받고 나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전문대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몇 분 뵀는데, 예전에는 전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뭘 했냐면은 취업을 위해서 뛰었어요. 그렇죠.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영업사원처럼 뛰거든요. 근데 전문대는 취업률이 그 회사의 경쟁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가요. 아. 그래서 거기서 리크루트 해오는, 그게 교수의 능력이 돼버렸어요. 정원을 채우는 게 네, 정원을 채우는 급격한데 이것도 미봉책이에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고, 그리고 그런 거 그 나라에서 블랙리스트 안 올라가겠어요? 그 나라에선 외국 유학생 커뮤니티 없겠어요? 그럼 다 블랙리스트 올라가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있으면 장기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학에는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정원 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돈을 못 버니까 등록금을 올릴 수가 없고, 뭐 다른 그 지출되는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겠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고 외국인은 정원이 없으니까 외국인을 좀 많이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게 그 비단 그 지방 대학만이 아니라 인류대들도 뭐, 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인류대랑 지방대는 약간 목적이 다른 게, 인류대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외국인 학생이랑 교원의 비율이 늘어나면 대학 평가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아, 네. 그것도 그렇죠. 타임즈 순위 이런 거에 높아지니까 그런 게 있는 건데, 지방대는 정말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자, 대학교가 정말 우리가 다녔던 대학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졸업한 학교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도 조금 한번 다뤄보죠. 명지대학교? 그 와중에
이제 사학 비리가 그렇죠.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전에는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렇죠. 정당했죠. 무조건이었죠.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에 굉장히 큰 유치원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학이 이제 대기업 대기업이죠. 정도 되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네. 포인트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뭐 줄어든다 해도 뭐 줄어들 거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등록금 그런 것도 없고 좀 비싼 교육하면 또 하게 되는 거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막 한 달에 200만 원. 네. 200만 원씩 해요. 영어 유치원 네. 좋은 데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관리를 잘 해서 그 티어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슬슬 파산하는 그런 저는 사학 재단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낙에 이 많이 해먹었어. 많이 해먹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촛불 시위잖아요.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들고 바로 뛰어나간 게 이 사학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 대한애국당에 갈 수 있다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이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권 때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바로 촛불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절대 안 된다. 사유재산 침해 뭐 이거 빨갱이 법이다 막 이러면서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사학법이 누더기가 됐어요.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했지만 그때 이후에 등록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요. 비리 없는 대학교 상상한 적 있어요? 씁쓸한 현실. 비리 없는 대학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없다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대기업형은 맞는데 모든 대학엔 100% 비리가 있다. 이게 팩트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 순수한 비리 집단.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작은 비리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기다 그렇겠죠. 총학! 우리의 이 비리의 꿈나무들이 야 총학 이번에 총학에서 잘하잖아요. 고려대 대박 났잖아요. 이제 연고전 인정. 연고전 인정. 아카라카 대박. 짱. 연대가 축제를 경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잘 경영한다. 야 근데 네, 연대 경영 인정. 1억 5천에 아이유 부르고 트와이스 불렀어. 아 인정. 레드벨벳도 불렀습니다. 와 진짜 와 고대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총학이 정말 그 비리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비리 하나 없는 총학 전국에 있을까요? 그 지방에 있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총학도 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하려고 총학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학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지성인들의 집단이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비리를 배우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총학 나오면 차 한 대가 생긴다가 옛날에 지금 아파트가 한 채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뭐 사실 3억인데 왜 트와이스 아이유를 못 부르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 나 그래서-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뭐 불러서 청문회 같은 청문회 거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또 흐지부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이 새끼들. 아유, 그래서 후배들이긴 하지만 정말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정말 왜 아이유가 안 오는 건데? 이 지식인이라는 특히나 인류대에 다니는 사람들, 총학들 네. 진짜 반성해야지. 거기도 반성해야 돼요 정말. 네, 이거 네. 왜냐하면 이 꼰대 유망주 새끼들이잖아요. 네, 그거 나쁜 말도 안 것만 다 배워가지고 헤쳐먹는 것만 배워. 비리 없는 총학 있으면 진짜 한번 연락 주세요. 우리는 정말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 연대는 비리가 없는 것 같더라. 아 가성비. 와 뭐 정말. 저는 잘 모르니까. 뭐 근데 반값에 그 정도 해왔으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권을 다루잖아요. 총학이. 아, 그럼 정말. 네. 너무나 많은 이권을 다루면서 거기서 나오는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꿀맛을 어린 나이 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애들이 인류대를 나온 애들이 정치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국회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서울대, 연고대 다 웬만하면 그 학교거든요. 총학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학생 운동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또 다른 얘기 하자면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교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대학교만의 그 특유의 학풍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학교를 여러 개 다니진 않았지만 다녀보면 으쌰으쌰해서 학교를 발전시키자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있는 학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구성원들이. 90년대 성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대는 지금 성대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 것 분위기잖아요.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지방에 있는 그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과기대 많이 생겼잖아요. 과기대 중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제가 가서 이제 일을 같이 몇 번 해보면 으쌰으쌰하는 게 느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는 분명히 지방대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네, 그런 에너지가 있는 느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교수진들이 교수진과 설립자 이런 네.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그 으쌰으쌰 분위기는 학생들은 못 느낍니다. 아, 못 느껴요. 네. 교원들은 네. 처절하게 느끼죠. 예. 그게 실적 압박으로 돌아오거든요. 정말 논문 실적 이런 걸로 엄청 정말. 근데 뭐 그게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죠. 못 느끼진 않을 네. 거예요. 이게 일단은 타성에 젖은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하고 시건건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학생들은 새로운 걸 당연한 걸 요구하는데 학교 당국은 대답 안 하고 네. 우리 그전에 하던 카르텔을 왜 니들이 자꾸 들어오려 그러지? 지금 따뜻하게 해먹고 있는데 막 이런 데들하고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런 뭔가 하려는 데들은 학생들도 분위기를 분명히 느낄 네. 거라고 봐요. 잘 되는 데는 딱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 순위가 몇 등에서 몇 등 높아졌습니다. 그런 광고가 배너에 다 있어요. 좀 잘 그런 된 걸로 학교들. 또 학생들도 뿌듯해하고. 예.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수많은 수의 지방대는 아마 그런 길을 못 걸을 거라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사학들이 네.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너무 많이 해먹어서 지긋지긋하잖아요. 대학교 사학들이 비리로 연루되지 않은 이사장 네. 이런 사람들이 비리 한 번도 연루되지 않은 학교, 이런 학교 찾아보기 정말 힘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연루되고 구설수에 올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컴백하고 학생들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곳이고,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그 이익이 막 컸어요. 네. 너무 컸었죠. 이 명지대만 해도 제가 그 명지대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학교랑 가까워서 학교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집값이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 홍은동까지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봤었던 게 이제 명지대 다니던 그 뭐 친구들, 뭐 동생들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이 이사장이 비리가 있었던 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미 큰 비리해서 감옥을 갔다 왔나 뭐 이러고 동생한테 이제 재단을 넘겨주고 뭐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곪고 터지고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참 여기도 보면은 그 동네가 완전히 그냥 그 명지 그 재단으로 네. 운영되는 그 동네라고 봐도 맞아요.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에 명지대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명지 전문대가 있고 또 명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만약에 그 학교가 없으면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거기는 지하철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집값이 싼데 거기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살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정말 많고, 명지대를 나온 사람들의 졸업생들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재단에서 해먹는 게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아니, 명지는 이런 좀 학교들은- 심했어요. 네. 여기는 많아요. 좀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감별 포인트가 그 대학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심시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아, 땅이 네. 부족해서 땅이 건물을 못 부족해서 짓는다. 심시티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 학교는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대 명륜 캠퍼스. 아, 예. 거기는 새로 땅을 살 수가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산에 있는데 예. 막 그런 그렇죠. 좀만 좀만 있으면 깎아서 밀고 건물 만들고 네, 연결하고 예전에 그런 걸 계속 대학 하잖아요. 캠퍼스는 약간 뭐 잔디밭에 앉아서 뭐 예. 잔디밭이야? 그 건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10년 만에 이렇게 딱 갔으니까 내가
그냥 길과 건물만 있는 거예요. 야. 그 약간의 이 터만 있으면 다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지어요. 그게 세브란스가 그러고 있죠. 세브란스가 그러고 있고 네. MIT, 하버드 가봐도 항상 공사 중이에요. 아. 대규모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공사한다고 욕할 게 아니고 공사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 학교에. 땅을 찰 수가 네. 없으니까 신촌도 부지를 사기에는 그러니까 있는 부지 안에 심시티로 막 건물을 지어서 올려야 되는 거지. 네. 산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 산으로 안 그래도 이렇게 산인데 그 뒤밖에 이제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주로 서울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공대를 자꾸 공대랑 그 이과 계열을 산에 계속 점점 지어요. 새로 짓는 건물들을 대부분 이과 쪽이 많으니까. 서울대도 보면 저 산 위에 다 공대잖아요. 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는 연대는 그렇잖아요. 정문 바로 옆에 공대가 있고 아 그래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건물이 경제학과. 그래서 신촌역에서 딱, 연대 딱 합리적인데? 내려서 보면은 저기 뒤에 이제 하얀 그 마법의 성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가도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진짜 그 20분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갔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경영학과는 약간 앞으로 당겨졌죠. 네. 그런 야, 이게 대학교 안에서도 잘 나가는 과와 잘 못 나가는 과의 위치에 저도 되게 꼭대기에 있었어요. 저희 과도 아이 완전 꼭대기 있어야죠. 완전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오면 빨라요. 근데 뒷문이 저 산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병원도 똑같아요. 제일 장사 잘 되는 외래가 제일 좋은 목에 있어요. 종합병원, 큰 병원도. 네. 세브란스 암병원 위치가 정말 기가 훌륭하죠. 막힙니다. 네. 여기 다 경제적 논리에 돌아가는 거니까. 자, 대학 이야기 좀 해봤어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대학의 국가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크죠. 네. 유치원에 비할 바가 아닐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요. 국가가 대학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네,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학의 문을 닫는 걸 교육부가 이제 칼자루를 쥐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은 숫자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시끄러운 게 이제 강사법 개정도 굉장히 네. 시끄럽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교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은 등록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막아놓고 있을 거냐라는 것도 저는 그 전기요금 못지않게 대학교 네. 등록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금을 올려서라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곳은 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올렸는데 못 버티는 학교는 이제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가지고 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거나 간섭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있는 학교도 괜찮아요. 저희 지금 학교는 좀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만족하고 으쌰으쌰하는 학교군요. 네,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괜찮아요. 자, 대학교 이제 사라지는 대학이 매년 늘어날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 네, 기본적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네. 세상.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상식적인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교육이라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무료로 돼 있는 그 강의라든지 굳이 유튜브만이 네. 아니라 그 각종 그런 사이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면 외국 대학에 있는 그런 무료 교육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꼭 대학을 가서만 그런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확실히 교육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아까 우주에서 미석이 인터넷을 다 제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대학들이 사라진다고 막 이런, 그때만 해도 대학이 뭐 매년 막 새로 생기고 그래도 들어갈 사람들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불과 몇 년 전과 지금과 또 몇 년 후 어떻게 달라졌을지 진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학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시사건건 6월 둘째 주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화제가 되는 이야기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